자, 화학식량에서 첫 번째 원자량이야. 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배우는 거거든. 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자, 탄소의 질량수가 12짜리가 있어요. 12.0으로 정한 상대적 질량 B라고 얘기를 해. 자, 여기 봐봐. 상대적 질량의 B예요. 이거를 모든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우리가 실제로 자, 원자는 뭐하고 뭘로 구성돼 있지?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돼 있죠? 네, 그리고 원자핵 속에는 또 뭐가 있어? 양성자하고 중성, 그렇지, 중성자가 있잖아. 자, 그래서 있지,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더한 숫자가 우리가 질량수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자, 요거를 또 거기에서 상대적 질량비라고 썼단 말이야. 자, 이거의 뜻이 뭔지를 이제 정확하게 배워야 돼. 자, 그런데 얘네는 있지, 단위가 없어요. 자, 단위 없는 것에 단위를 붙이면은 무조건 틀리는 거야. 자, 그러면 수소의 원자량은 어떻게 정했는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봐봐. 탄소하고 수소하고 반응을 시켰어. 그랬더니 자, 메테인이 만들어졌다고 해보자. 자, 이 반응식에서 잘 봐봐. 수소 원자는 몇 개니? 두 개요. 아니지. 수소 분자가 두 개고. 너 민정이 아직도 지난번에 원자하고 분자 그렇게 구별하는 거 했는데. 한 개, 자, 다시. 탄소 원자는 몇 개야? 한 개, 한 개. 수소 분자는 몇 개야? 두 개, 수소 원자는 몇 개야? 한 개, 아니지. 네 개지. 왜 한 개야? 자, 네, H2는 H하고 H가 이렇게 붙은 거잖아. 네, 결합한 거를 H2라고 하는 거야. 요 하나가 원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거 잘라지면은 원자 네 개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윤정아, 너 원자수, 분자수 세는 거 선생님이 물어볼 때 대답을 똑바로 해줘야 돼.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니까. 알겠지? 네,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지금 저기에서 원자가 뭔지 이해돼? 개수를 세는 것이 원자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잘 봐봐. 얘를 12g하고 반응을 시킬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16g이 나왔대. 근데 질량 보존에 의해서 있지? 자, 수소 4개에 대한 질량이 4g이어야 되겠지? 네, 자, 잘 봐. 여기서 원자량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배우는 거란 말이야. 탄소하고 수소의 질량 B를 구할 거예요. 탄소 하나는 12g에 해당하니? 네, 수소 하나는 몇 g에 해당해? 1, 그렇지, 1g에 해당해. 실제로 수소 하나가 1g이고 탄소 하나가 12g이란 뜻이 아니야. 탄소 하나는 12g에 해당하고 수소 하나는 1g에 해당해요 라는 뜻이거든. 근데 자, 이거 봐봐. 그램 없어지지? 네, 12분의 1이야. 잘 들어야 돼, 요걸. 자, 우리는 요 값을 H의 원자량 1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 수소의 원자량 1로 쓰자라는 얘기거든. 그럼 잘 봐봐. 12분의 1이란 뜻은 탄소하고 수소의 질량에서 수소의 질량은 탄소 질량의 12분의 1에 해당돼요 라는 뜻이지. 네, 그거를 수소의 원자량 1로 만들려면 몇을 곱해야 되니? 저 비율에. 12, 그렇지, 12배를 곱한 값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이 위에 봐봐. 원자량은 탄소 12를 12.0으로 정한 상대적 질량비라고만 썼는데
실제로 원자량은 저 질량비의 몇 배를 곱한 값이다? 12배. 그렇지. 12배를 곱한 값이 원자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자 만약에 선생님이 민정아 여기서 H 그러면은 잘 봐. 여긴 C하고 이번에는 또 다른 원자량을 구해볼 거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반응식을 봐봐. C하고 O2를 반응시켰더니 CO2가 나왔어. 얘도 무조건 12g을 반응시킬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얼마가 나왔나 봤더니 44g이 나왔대. 그러면 여기 O 원자는 몇 개야? 2개. 2개. 얘가 몇 g이어야 되니? 32. 그렇지. 32g이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도 잘 봐. C분의 5를 구할 거예요. C 하나 12g에 해당하지? 네. O 하나는? 16. 그렇지. 16g에 해당하잖아. 그러면 그램 없어지니까 12분의 16이죠? 네. 자, 이거에 몇 배를 곱하라고요? 12. 12배 곱하면은 얼마야? 16. 5의 원자량 16으로 하자는 거야. 16으로 하자. 이게 약속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게 원자량을 정하는 방법이야. 자, 첫 번째 방법 배운 거야, 민정아. 원자량은 탄소 12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질량의 비에다가 12배를 곱한 값이 원자량이 되는구나 이런 뜻이야. 알겠지? 네. 그러면 문제. 자, 거기에 선생님 거기 11페이지에 문제가 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자, 이렇게 내줄 거야. 자, 봐봐. C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이래요. 그런데 X 원자 한 개 질량은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이래. 자, C 원자량이 12일 때 그러면 X 원자량은 얼마가 될까?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풀이 방법을 잘 봐. 자,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짜리를 원자량 12로 정하기로 했지. 그러면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짜리의 원자량은 얼마라고 해야 될까? 이런 뜻이거든. 그럼 네. 잘 봐. 이 x를 구하는 식을 잘 봐봐. 식 쓰면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분의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곱하기 12 이렇게 12배를 곱하게 되지? 그래야 그럼 얼마가 돼? 24. 네, 24가 원자량이 되는 거예요. 얘는. 자, 그래서 민정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원자량을 정하는 방법은 탄소하고의 질량 비에다가 저기에는 12배를 곱하라라는 말은 없지만 지금 현재 쓰는 원자량은 12배를 곱한 값이다 이런 뜻이야. 근데 문제 하나를 더 내볼 거야. 거기 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자, 표가 봐봐. 이거는 원자 한 개 질량이 A, B, C가 있는데 얘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 얘는 5.0 다시 숫자가 잘못됐죠? 요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 얘가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 얘는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치? 네.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 원자량이 5고요. 5라 하고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원소라고 해보자.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라 할 때 A와 C의 원자량은 얼마가 될까? 이거 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민정아, 여기에서는 B 원자량을 오라고 했고 B가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라 그랬지. 네. 그러면 그 비율에 여기에서 몇 배를 곱하는 뜻일까? 5배. 그렇지,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 A 원자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A 원자량은 B분의 A 곱하기 5 하라는 얘기지? 네. 그러면 얼마가 나오니?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분의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이거 5분의 1이잖아. 네. 거기다 5 곱하니까 1 나오는 거잖아. 네. 뭐 이렇게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C 원자량은 얼마가 돼? 25. 그렇지. B분의 C 곱하기 5는 25가 나와요. 네, 맞아요. 그게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야. 알겠지? 지금 네. 현재는 12를 곱한 값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어려운 거 있어? 없어요. 그래. 자, 근데 우리 원자량 몇 개는 민정아 외우면 되게 편하다. 네. 자, 수소는 1, 헬륨은 4, 탄소는 12, 산소는 16, 질소는 14, 그 다음에 황은 32, 염소는 35.5. 이렇게 주어지는 숫자는 외우면 되게 편해. 네.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 몰라도 문제 풀 때는 이 원자량을 다 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주는 거에 맞춰서 풀면 되겠지? 네. 자, 이게 원자량의 개념이었어요. 자, 두 번째. 이거는 평균 원자량은 1단원에서는 안 배울 거야, 학교에서는. 이거는 2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화학식 양을 따지는 거니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야. 자, 평균 원자량은 동위 원소가 존재 시 사용하는 원자량이에요. 그리고 얘도 동위 원소라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뭐가 동위 원소야? 모르겠어요. 네. 자,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다름으로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요건 2단원에서 나오니까 2단원에서는 더 자세히 배울 건데 그래도 용어 정도는 알아둬야 돼. 자, 여기도 단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평균 원자량은 자연계 총 존재비. 자, 자연계 총 존재비. 자, 퍼센트로 따지면 총은 항상 얼마야? 1. 뭐야? 1%가 총 전부야? 100. 그렇지, 100%지. 퍼센트는 항상 100%가 전체야. 그치? 거기에 자, 시그마 원자량의 존재비를 곱하면 돼요. 이거 공식만 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예를 두 가지 존재하는 예를 하나 풀어줄 거예요. 자, 봐봐. CL은 자연계에 CL35짜리가 75%, CL37짜리는 25% 존재할 때 평균 원자량이 얼마일까? 이거예요. 자, 이런 문제 하나 있지? 네. 그 밑에 응용 문제, 다른 유형,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유형의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비어있죠. 네. 거기다 요 그래프 하나 그려놔요. 이 그래프 없으면 못 풀어요. 자, 요거 그려놔. 원자량, 요게 존재비라고 할 때, 여기에 35짜리가 3, 37짜리는 1. 요 그래프 하나 그려놓으면. 자, 이 두 개는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자, 풀이해 줄 테니까 봐봐. 자, 평균 원자량은 자연계 총 존재비가 항상 몇 %라고요? 100%. 100. 왜 100인지 봐봐, 저 문제. 35짜리는 75%, 37짜리는 25%. 그러면 75하고 25 다음 100이잖아. 네. 그리고 원자량이 35짜리가 몇 퍼센트 있는 거야? 75. 그치? 네. 그 다음에 37짜리는 얼마나 있어? 70, 25. 25. 네. 이거 하잖아. 그러면 35.5야. 근데 두 번째 문제. 그래프는 잘 봐. 그래프에서 봐봐. 총 존재비 몇일까? 100. 아니지. 퍼센트로 따지면 100 맞아요. 총은. 근데 이 그래프로 봐야지. 야, 이 그래프에 Y축이 존재비잖아. 네. 그래. 얼마야? 1이랑 3. 그러면 총은 얼마야? 4. 그래, 그거지. 음, 4야, 4. 그리고 자, 35짜리는 존재비가 얼마야? 3이잖아. 네. 그리고 37짜리의 존재비는? 1. 이거를 다 더해서 4로 나누면 돼. 야, 이 숫자는 자, 봐봐. 위에 식을 분모 분자 25로 나눈 거하고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얘도 35.5죠. 그치? 네. 이게 평균 원자량이에요. 자, 민정아, 평균 원자량은 2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해. 니네 학교에서는 화학 1년 동안 배우는 거지? 집중 이수 아니지? 네. 그래. 자, 그래서 기말고사 때 2단원 배울 때 되게 잘 나오는 문제야. 그래서 미리 여기에서 살짝 배우고 이제 세 번째 분자량으로 가자. 다 썼죠? 네. 분자량.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분자 배웠잖아. 민정이 분자 기억나? 네. 어느 때 분자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 아, 그걸 딱 물었을 때 바로 나와야 돼. 자, 분자는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돼야 우리가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것에 분자라는 말을 쓰는 순간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분자가 뭔지 이거 바로 대답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외워줘야 돼, 민정아. 자, 네. 그러면 봐봐. 얘는 원자량의 총합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단위가 없어요. 그러면 봐봐. H2의 분자량은 얼마냐? 그러면 얼마니? 2. 그렇지. 2라고 쓰는 거야. 2. 아까 수소의 원자량이 1이라 그랬는데 H가 두 개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2야. 그 네. 다음에 CH4는 그럼 얼마일까?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할 때 외우고 있으면 편하다 그랬지? C는 12짜리예요. 네. 그럼 얼마야? 16. 그래. NH3는 N이 14야. 17. 그래, 17. 그거 봐, 금방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H2O는 그러면 얼마야? 10. 5가 16짜리니까 18. 그 다음에 CO2는 얼마야? 44.
그렇지, 44. 그러면 포도당은 얼마일까? 포도당이 뭐냐면 C 6개, H가 12개, O 6개. 이거 180이에요. 자, 이런 것이 분자량이고요.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화학식량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네. 이 화학식량은 화학식에 포함된 원자량의 총합이에요. 그리고 이 화학식량은 가장 넓은 개념이야. 가장 넓은 개념. 그래서 자, 금속이 포함되어 있어도 금속이 들어 있어도 다 쓸 수 있어요. 금속 원소가 있어도 사용 가능한 게 화학식량이야. 그리고 여기도 역시 단위가 없어요. 자, 그러면 화학식량에 자, 잘 봐봐. NaCl 이거는 Na가 금속이니까 분자량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틀려요. 알겠니? 네. 얘는 뭐라고 써야 돼? 화학식량이라고. 화학식량이 얼마냐면 얘가 23이고 얘가 35.5야. 그럼 얼마겠니? 58.5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알겠어? 네. 이렇게 금속이 들어있어도 쓸 수 있는 게 화학식량의 개념이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화학식량의 종류를 다 배웠거든. 자, 화학식량의 종류만 다 배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몰이 나오지. 맞아? 네. 12페이지에 몰 나오죠? 몰. 네. 이제부터 몰이라는 걸 배울 거란 말이야. 몰. 자, 우리가 화학식량에는 단위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단위가 없었으니까 실제 단위를 붙일 수가 없죠. 네. 근데 우리는 실제 단위를 사용해서 쓰잖아, 실제로. 네. 그래, 그렇게 사용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저 몰이라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야. 잘 봐. 몰은, 이게 몰이에요. 모든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집단을 우리는 몰이라고 불러. 자, 저 숫자는 문제마다 달라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원래 1몰인데 문제에 따라 6 곱하기 10의 23으로 써라. 그러면 이걸로 써야 돼. 네. 그래. 그 조건에 따라 맞추는 거야. 자, 그런데 모든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 저건 무조건 숫자 외우라 그랬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집단을 몰이라 한다. 근데 왜 저렇게 집단을 만들었냐면 너 민정이 엄마 심부름으로 자 마트에 가서 달걀 30알 사와 그러면은 가서 달걀 30알 주세요라고 할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사? 한 판을 잡으면 돼요. 네. 한 판 안에 30개가 들어있잖아. 네. 자, 문방구에 가서 연필 12자루 주세요. 그러면은 12자루 세서 주니? 아니요. 한 다스 주죠. 마찬가지야. 우리가 1몰이라고 하는 거 숫자가 너무 커. 저렇게 너무 크다 보니까 저거를 간단하게 단위를 정하자. 그래서 우리 1몰이라고 정하자라는 거거든. 근데 이 1몰이라고 정한 게 바로 뭐냐면 실제 양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자, 이렇게 물어봤어. 자, 1몰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써준 대로 외우고 써준 대로 대답해. 네. 알았지? 그게 제일 쉬워, 공부할 때. 네. 1몰의 질량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원자량, 분자량 배웠지. 네. 화학식량 배웠잖아.
네. 거기에 그램만 붙이면 돼요. 자, 잘 봐. 원자량, 분자량. 그냥 요 두 가지만 대답해도 돼요. 화학식량에 그램을 붙인 것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 네. 얼마나 쉬워. 자, 다시 선생님이 물어보자. 화학식량은 빼고 원자량, 분자량이라는 말로만 써도 돼. 또는 그냥 네. 화학식량만 써도 되고. 자, 1몰의 질량이란 뭐라고요? 원자랑 분자량이 그램에 붙이는 거. 그렇지.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자, 1몰의 질량이란 원자량, 분자량에 그램을 붙인 거. 그러면 거꾸로 민정아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 원자량, 분자량을 어떻게 구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래? 이거 봐. 거꾸로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잘 봐. 자, 1몰 질량은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원자랑 분자량이 그램에 붙인 거. 그러면 원자량, 분자량은 어떻게 구해? 라고 하잖아. 그러면 네. 1몰 질량에서 그램을 뺀 거요. 이거 아닌가? 네. 그렇잖아. 그렇게 외우라는 뜻이야. 아, 자, 다시 원자량, 분자량은 어떻게 구해요? 1몰 질량이 그램을 뗀 거. 네, 꼭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잘 봐야 돼, 여기서. H 원자 1몰이란 뜻은 H는 원자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런 뜻이 있는 거야? 네. 그럼 몇 그램? 1g. 그래, 1g이야, 1g. 안 어렵잖아. 그치? 자, 네. H1몰의 질량이 얼마냐? 그러면 1g 바로 대답할 수 있잖아. 근데 그 H1몰이란 1몰의 숫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지. 네. 그러니까 H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질량이 1g이에요. 이런 뜻 아니야? 네. 그러면 자, H 한 개 질량 구해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얼마야? 1. H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g이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H 한 개 질량이 얼마야? 그랬더니 1g이야? 말이 아니, 돼? 아니요. 안 되지. 네. 어떻게 하면 구해줄까? 되게 쉬운데 너 이거 봐봐. 한 개 질량이 0.1g짜리가 있어. 네. 어? 네. 그래. 그러면 100개는 몇 g일까? 10g. 10g. 근데 거꾸로 100개가 10g이야. 네. 한 개 질량은 얼마일까요? 물어봤어. 그거 못 구해? 그럴 수 있어요. 그래. 구할 수 있는데 왜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 그치? 못하고 있는 거잖아. 네. 얼마야? 되게 쉬운 거잖아. 비례식으로 할게. 자, 이거 봐. 10g을 뭘로 나누는 거야? 100으로 나누는 거 아니야? 네. 그래, 이것도 그러면 1g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나누는 거 아니야? 네. 그래, 이거잖아. 뭐가 어려워. 자, 비례식 어떻게 세우는지 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g이면 한 개는 몇 g일까? 이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물음표는 요거분의 1. 이해되니 안 되니? 돼요.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수소의 원자량은 1이지. 네. 그러면 H의 원자량을 여기서부터 구해라. 그러면 H 원자량은 H 원자 한 개 질량에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곱한 후 그램을 빼면 되니? 그래도 원자량이니? 네. 그래, 원자량 맞잖아. 여기다가 이 한 개 질량에다
6.02 곱하기 10의 23을 곱한 다음에 그램 빼버리면은 1이 나오잖아. 네. 그래, 맞는 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원자량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 나온 거야. 아까 우리 첫 번째 방법은 뭐야? 탄소의 질량 비에 12배를 곱한 값이라 그랬지? 네. 근데 이번에는 원자나 분자 한 개 질량에서 6.02 곱하기 10의 23을 곱한 다음에 그램을 빼면 원자량이 나와. 이게 두 번째 방법이야. 실제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요걸 구해볼까? CO2 1몰 하면은 CO2는 분자니까 CO2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얘는 몇 g이니? 44g. 그렇지, 44g. 그러면 자, 여기에서 CO2 분자 한 개 실제 질량은 얼마야? 6.02 곱하기 음, 10의 23제곱분의 44g. 그렇지, 44g. 이게 바로 한 개의 질량이다. 그럼 역시 또 여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분자량은 자, CO2 분자량은 CO2 분자 한 개 질량에 6.02 곱하기 10의 23을 요거를 곱한 후 뭘 뺀다? 그램. 그렇지. 그램을 빼면은 분자량이니? 네. 맞아요. 맞잖아. 이게 일몰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야. 별거 있어? 아니요. 별거 없어요. 민정아, 잘 이렇게 배우면은 별거 아니야. 근데 되게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야, 애들이. 자, 원자량 구하는 두 가지를 배운 거야. 그런데 있지, 민정아?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는데 몰이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따라다니는 법칙이 하나 나와. 그 법칙이 뭐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몰이 나오면 무조건 따라다니는 법칙이 뭐라고요? 아보가르도 법칙. 그러면 아보가드로 법칙이 나오면 무조건 무엇을 생각해내야 돼? 6.02. 뭘 생각해내야 돼? 뭘? 그렇잖아. 두 개는 따라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뭘 나오면 아보가드로 법칙을 생각해내고 아보가드로 법칙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몰에 대한 문제고. 알겠지? 그러면 네. 아보가드로 법칙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모든 기체 분자는 분자의 종류는 필요 없어. 기체 분자는 같은 수, 같은 수 이게 몰수예요. 들어있다 이런 뜻이야.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그러면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요. 0도씨 일기압 22.4리터 속에는 모든 기체 분자는 있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 이런 뜻이야. 자, 요 숫자를 우리는 NA라고 쓰기도 해. 이걸 아보가드로 수라고도 불러. 이게 1몰의 숫자죠? 1몰. 네. 이걸 아보가드로 수라고 불러. 근데 자, 잘 봐야 돼. 여기 봐. 여기. 이때만 0도씨 1기압일 때만. 이거를 표준 상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는데 만약에 있지. 표준 상태에서 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무조건 0도씨 1기압이구나 이런 뜻이야. 알겠니? 네. 자,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 속에는 22.4리터를 1몰 부피, 몰 부피라고 불러요. 몰 부피. 어느 때만? 0도씨 1기압일 때만.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0도씨 1기압에서 1몰은 몇 리터? 22.4리터. 22.4리터. 그 속에는
몇 몰이 들어가 있는 거야? 1몰. 네, 1몰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분자가 몇 개 들어있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들어있는 거야. 그치? 네. 아, 여기서 공식을 외우자. 요거 화학이 끝날 때까지 잊으면 안 되는 공식이에요. 몰수를 구하는 방법이 나와. 질량을 분자량,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돼요. 자, 화학식량에는 분자량도 있고 원자량도 있죠? 네. 또는 분자량이라고 해도 돼요. 분자의 몰수는. 또 원자량이라고 해도 돼요. 원자의 몰수. 그 다음에 부피를 1몰 부피로 나누면 돼. 1몰 부피는 0도씨 1기압일 때만 얼마라고요? 22.4리터. 네, 22.4. 0도씨 1기압일 때만. 그 다음에 분자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도 몰수가 구해져. 자, 요 몰수 구하는 세 개의 공식은 잊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외워요. 그러면 요 공식 가지고 이거 구할 수 있어? 질량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그래.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또는 몰수 곱하기 분자량. 자, 부피는 어떻게 구해? 1몰 부피 곱하기 몰수. 몰수 곱하기 1몰 부피. 맞죠? 네. 분자수는 또 어떻게 구해?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 수. 야, 선생님이 이거 막 일일이 다 써줘야 돼? 아니요. 저 식 가지고 만들 수 있어야 돼. 화학식량은 그럼 어떻게 구해? 몰수분의 질량. 그렇지, 몰수분의 질량. 그거 뭐야? 안 해줘도 되지 않아? 네. 그래. 이거는 세 개의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런데 혹시 민정아, 밀도의 공식 알고 있어? 질량분의 부피. 거꾸로잖아. 부피분의 질량. 그렇지. 부피분의 질량.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네. 근데 봐봐.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하니? 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밀도는 몰수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 밀도는 부피분의 1에 비례한다. 몰수분의 1에 비례한다. 같은 말이야. 네. 요 식도 꼭 알고 있어야 돼. 네. 됐니? 네.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몰수를 구하는 공식까지 배웠어요. 자, 여기까지 확실히 됐지? 네. 그래. 그 다음에 그렇다면 선생님이 13페이지 보면은 중간 정도에 뭐가 나오는지 봐봐. 자,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 혹시 바뀐다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뭐가 있을까라는 게 나와 있죠. 네. 그걸 정확하게 우리 이해하고 가자. 자, 쉽게 얘기하면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 변했을 때, 자, 이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해볼까? 탄소 12짜리를 우리 원자량 몇으로 정했었어, 아까? 12. 12로 정했었지? 네. 이거를 6으로 정했다고 해보자. 6으로 정했다면, 이거야. 이것과 차이점이 이제 첫 번째, 변하는 값이 있고요. 변하지 않는 값도 있어요. 이거를 민정이가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몰이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 지금 현재는 잘 봐야 돼. 현재는 탄소 12짜리를 12.0으로 정했죠. 네. 그러면 C1몰은 C 원자 몇 개야? 어? 네. 1몰이니까 6.02 곱하기 10의 23 이거지. 네. 얘 몇 g이야? 1g
뭐? 12g. 몇 그램? 12g. 그래, 12g이야, 현재는. 그러면 이 시계에서 C 원자 한 개 질량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얼마야? 6.02 곱하기 12, 23제곱분의 12g. 그렇지. 이렇게 되지? 네, 네, 만약에, 자, 만약 C 12짜리를 6으로 정했다. 네. 정한다라고 할 때, C 1몰은 몇 g일까? 6g. 그렇지, 6g이에요. 그러면 C 원자 몇 개일까? 3.01. 그렇지요. 이걸 알아냈네. 이게 1몰이라는 뜻이야.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1몰과 여기에서 1몰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썼지만 실제 개수가 달라졌다. 그러면 여기서 C 원자 한 개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 3.01 곱하기 12, 23제곱분의 6g. 그렇지. 이제 민정이 알아들었어. 요거하고 요거는 어때? 같아요. 맞죠? 네,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변했지요? 네, 12하고 6도 변했지요? 네, 자, 이게 변하는 거야. 원자량이 변해요. 그러면 원자량이 변하면 분자량도 변하겠지. 네, 그 다음에 1몰의 수가 변했죠. 네, 아보가드로 수가 변했어요. 그러면 잘 봐. 이런 말은 다 변하겠지. C1몰의 질량 변하겠지. 네, 그 다음에 또 기체 1몰의 부피 변하겠지. 네. 왜? 1몰이란 숫자가 변했으니까 당연히 따라서 변해버리지. 근데 요거는 하나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안 변했지. 네, 그러면 이런 뜻이잖아.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안 변해. 맞죠? 네, 그러면 실제 질량. 그 다음에 분자 한 개의 실제 질량도 안 변하겠지. 네. 그러면 또, 자,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질량, 이거 변할까? 아니요. 한 개 질량이 안 변하면 두 개 질량도 안 변하고 대신에 두 배가 되는 것 뿐이잖아. 네, 자, 그리고 또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부피 변할까? 이것도 변해. 네, 안 변해요. 왜냐하면 1몰이라고 하면 변하지만 저렇게 객수로 표현해버리면 절대 안 변하지. 그래서 밀도도 안 변해요. 왜? 자,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안 변하고 질량도 안 변하면 밀도도 안 변하고. 그렇죠? 네, 그래. 그래서 실제로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 변했을 때 변하는 값과 변하지 않는 값도 이렇게 알아요. 됐니? 네, 자, 그러면 민정아 거기 얘 두 가지가 있지? 네, 그 두 가지 예를 풀어볼 거야. 첫 번째 예만 풀어줄 거예요. 두 번째 예는 민정이가 배우고 나서 선생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해서 풀어와야 돼. 네, 답은 다 써 있을 거야. 그치? 네, 답은 다 써 있는데 그래도 풀어와야 되겠지? 네. 자, 0도씨 1기압에서 CO2 5.6리터에 대하여 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이거지? 네. 첫 번째 문제. 자, 첫 번째. 자, CO2 5.6리터의 몰수는 얼마냐? 이 문제부터 나왔니? 네. 몰수는 얼마야? 아까 우리 0점. 몰수 구하는 공식 외우라고 했던 거지. 네. 두 번째 공식이에요. 뭐분의 뭐? 1몰의 부피분의 부피. 네. 그러면 1몰이 여기선 0도씨 1기압이니까 무조건 얼마야? 22.4.
22.4분의 5.6이잖아. 네, 그러면 4분의 1몰이잖아. 네, 이게 4분의 1몰 맞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봐. CO2 5.6리터의 질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니? 네, 이 질량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질량은 어떻게 구해? 44 그럼 1몰의 질량이잖아. 곱하기 4분의 1. 그렇지. 그걸 얘기해야지. 아까 그거 봐봐. 질량은 어떻게 구하라 그랬냐면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이라 그랬잖아. 네, 그래. 자, 그래서 이거 봐야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몰수가 얼마냐면 4분의 1이고 CO2는 44잖아. 네, 화학식량 분자량이 그러면 11g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CO2 5.6리터 속에 C 원자의 몰수는 얼마 있어? 이런 문제 한, 있을 거야. 얼마? 네, C 한, 원자의 몰수? 여기서 애들이 되게 쉬운데 이거를 힘들어해. 자,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예를 들었지. CO2를 이거 사과라고 하고 네, 배라고 하자. 알겠지? 네, 사과 한 개, 배 두 개 가지고 선물을 만들었어요. 친구들한테 줄 거야. 5명한테 줄 거야. 5세트를 만들 거지? 그치? 네. 여기서 총 사용된 사과는 몇 개? 5개, 5개. 되게 쉽게 구한다, 너. 총 배는 몇 개야? 10개. 이거는 쉽게 구하면서 왜 선생님이 저기에서 물어보는 건 대답이 못할까? 그쵸? 네, 뭐가 되게 쉬운 건데. 자,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까? 이거를 4분의 1몰이라는 숫자로 바꿔보자. 네. 총 사과는 몇 개 들어가? 4분의 1, 4분의 1몰. 몰이라는 숫자 엄청나게 큰 수야. 4분의 1몰 들어가잖아. 총 배는 몇 개 들어가? 2분의 1, 뭐, 그래. 이제 사과를 뭘로 바꾸는 거야? 총 탄소 원자는 몇 개야? 4분의 1. 총 산소의 원자는 몇 개야? 2분의 1번. 즉, 이 숫자의 몰수를 곱하면은 총 개수가 나오잖아. 자, 그래서 몇 몰이라고요? 4분의 1뭐, 그렇지, 4분의 1번. 이게 계산이 빨리빨리 돼야 돼. 이거 계산 못하면 한참 헤매야 돼. 어려워. 그러면 자, 네 번째는 CO2 5.6리터 속에 C 원자의 질량은 얼마일까? 자, 이거 봐. 이것도 똑같잖아. C 원자의 몰수가 구해졌으니까 C 원자의 총 질량은 얼마나 있을까? 어떻게 구하라고? 질량은? 얼마? 탄소 원자의 질량 얼마나 들어있어? 이거 봐. 질량 구하는 공식 물어보는데 또 대답 못해. 질량은 뭐에다 뭘 곱하라고? 화학식량에다 몰수. 그래, 화학식량이 얼마야? C 원자량이 얼마냐고 묻는 거죠. 12, 12에다가 4분의 1 곱하면 얼마? 3, 그래. 3g. 아니, 또 계속 똑같은 거 해. 똑같은 거 넣어. 자, 이번에는 자, 다섯 번째. CO2 5.6리터 속에 5원자의 몰수는 얼마나 들어있어? 4분의 2분의 어, 1몰, 얼마? 다시. 2분의 1몰, 그래, 2분의 1몰이잖아. 그러면 5원자의 질량은 얼마나 들어있어? 16몰, 자, 몰수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화학식량 화학식량이 얼마야? 32,
아니지. O2가 30이지. O가 16이고. 16. 16에 2분의 1 곱해야지. 지금 민정이 아직 막 헤매고 있어. 산소의 원자량이 얼마라고? 16이에요. 그거 외우면 좀 편하다 그랬잖아요. 5의 원자량이 16이야. 네. O2가 32예요. 그러니까 5가 16이니까 얼마에다 얼마를 곱해? 16에다가 2분의 1. 그래, 그러면 8g 나오지? 네. 아, 민정아, 이게 딱 맞아야 돼. 여기 봐. 8g하고 3g 더하면 몇 g이야? 11g. 11g 나와야지. 이게 딱 돼야지. 네. 이해됐어? 네. 아, 이제 이 몰수가 왜 이거를 계산하는 걸 이해를 잘해야 되냐면 잘 봐봐. H2O 3몰이 있어. H 원자는 총 몇 몰 있는 거야? 3분의 2몰. 또 틀렸어. 바보. 2에다 3 곱하면 6몰. 6몰. 그리고 O 원자의 몰수는 몇 몰이 있는 거야? 3몰. 그래, 3몰. 이게 어려워? 아니요. 안 어려운데 왜 틀렸어? 어? 거봐, 이런 게 어렵다는 얘기야. 애들이 이해를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물어보면 직접 대답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야. 윤정아, 이해됐어? 네. 여기까지 이해한 거 확실히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면 민정아,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밑에 네. 문제를 풀어오고, 네. 분자량 구하기가 나오거든? 네. 오늘은 분자량 구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수업해 줄 테니까 네. 외워야 돼. 이거 봐. 선생님이랑 배운 거를 공식은 공식대로 외우고 이렇게 배운 거를 쓸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외워야 대답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네. 선생님이 선생님 시간에 자꾸 외우게 시키는 거거든. 네.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자. CH4 2몰이 있다고 해봐. 여기에 C 원자는 몇 몰이 있는 거야? 2몰. 2몰. H 원자는 8몰. 8몰이 있는 거지? 네. C는 몇 그램 있는 거야? 2몰이니까. 6.02. 몇 그램이냐고 물어봤다. 24. 그렇지, 24g이지. 그러면 H 원자는 몇 g이야? 4g. 8g. 8g. 이거 봐, 또 틀렸지. H의 원자량은 얼마라고? 1. 그거 몇 개 외우면 편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외우자고. H는 1, 헬륨은 4, 그리고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황은 32, 염소는 35.5. 이 정도 외우고 있으면 되게 편해. 알겠지? 네. 자, 이제 분자량 구하기를 배워볼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죠. 일몰의 질량을 어떻게 대답하라 그랬어? 또 까먹었어. 일몰의 질량, 선생님이 일몰의 질량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했죠? 또 까먹었지? 원자량, 분자량에 그램을 붙인 거요. 이렇게 대답해. 아, 네. 봐. 자, 일몰의 질량은 원자량, 분자량에 그램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분자량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일몰의 질량이 그래, 그램을 일몰의 질량에서 그램을 뺀 거예요. 자, 분자량 구하기 보자. 분자량 구하기는 일몰 질량에서 그램을 빼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가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의 질량을 구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램을 빼면 되잖아. 이게 1몰 아니야? 1몰? 네, 그래. 그러니까 저 뜻은 뭐가 되냐면 1몰의 질량이란 뜻이 되지. 네, 그래. 1몰 질량. 그걸 구하면 돼. 1몰 질량을 구하면 돼. 그 다음에 그램을 빼면 돼. 알겠어? 네, 근데 가끔 밀도가 주어져. 0도씨 1기압일 때 밀도는 그램 퍼 리터 이렇게 주어지거든. 네, 자, 이 그램 퍼 리터라는 뜻은 1리터의 질량이에요 라는 뜻이다. 그럼 여기다가 22.4배를 곱하면 되잖아. 네, 곱한 후 그램을 빼면 되죠. 22.4리터거든. 그램을 뺀다. 그러면 이게 분자량이죠. 맞아? 네, 이거야. 이게 첫 번째 구하는 방법이야. 꼭 기억해야 돼. 꼭. 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일 때 부피에서는 있지. 밀도비는 질량비는 분자량비하고 같아요. 이 식으로 푸는 문제가 하나 또 있어. 이게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 기체의 밀도 또는 질량분의 B 기체 밀도 또는 질량은 A 분자량분의 B 분자량. 이 식으로 풀 수 있거든.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두 개의 예를 들어줄 거야. 예. 잘 봐야 돼. 자, 10g의 빈 용기에 네, 10g의 빈 용기에 H2 기체를 1기압으로 채웠어요. 채웠더니 10.1g이래. 그러면 이 속에 수소는 몇 그램 들어간 거야? H2 몇 그램 들어갔어? 이거랑 뭐야, 1g이나 들어가? 10g에서 10.1g 됐는데? 0.1? 왜 0.1g이야? 뭐 지금 민정이 무슨 생각하는 중? 이요. 어? 자, 잘 봐. 네, 10g의 빈 용기에 수소를 채웠더니 10.1g이래. 네, 그러면 수소는 0.1g 채워졌지? 네, 같은 조건으로 XO2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니까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잖아. 네, 13.2g이다. 그러면 XO2는 몇 그램 들어갔어? 3.1g. 그래, 3.2g 들어갔다. 이때 자 H는 원자량이 1이고 O는 16일 때 XO2 분자량과 X 원자량은 얼마일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했거든.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초식에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어떻게 H2 질량분의 XO2 질량은 H2 분자량분의 XO2 분자량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H2 질량이 얼마나 들어갔다고? 0.1g 들어갔다고. XO2는 3.2g 들어갔지? 네, 근데 H2 분자량이 얼마야? 2. 2. 그러면 이거는 얼마일까? X는 64가 나오죠. 네, 그러므로
XO2 분자량이 얼마나요? 64. 14지? 네. 그러면 X 원자량은 얼마일까? 우리 민정이의 센스를 보자. X 원자량은 32. 그렇지 32지. 어떻게 구한 거야? 64에서 5 두 개 빼면 X 하나 남잖아. 네. 그렇게 구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설명으로 쭉 실험처럼 나와 있어. 이런 게 만약에 학교에서 실험으로 나와서 이런 거를 분자량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거 구하는 문제 아마 풀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어떻게 푸는지를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봐봐. 네. 조금 축약해서 선생님이 쓸 테니까 봐. CO2 분자량 구하는 실험이에요. 자, 첫 번째. 자, 플라스크에 자, 구멍 뚫린 마개를 맞고 질량을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W1g이래.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라스크에 고체 드라이아이스 조각을 넣어요. 드라이아이스가 다 승화되면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지? 네. 요거를 넣고 모두 승화하면 다시 질량을 또 측정을 해. 이게 더블 2g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플라스크의 부피를 측정해 봤어. 부피를 측정했더니 0.5리터예요. 알겠니? 네. 그 다음 네 번째. 자, 공기 밀도가 Dg per 리터이고 분자량이 29일 때 공기의 분자량이야. CO2의 분자량을 dW1, W2로 나타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해석을 해야지만 풀 수 있어요. 알겠니? 네. 이거 해석해 줄 테니까 봐봐. 자, W1은 구멍 뚫린 마개를 막았으니까 플라스크하고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지? 네. 공기 질량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 근데 공기 질량이 아직 몰라. 근데 W2는 플라스크에 공기가 들어있었는데 거기에 고체 드라이아이스를 넣고 모두 승화하면 고체가 어때? 전부 기체로 변하지? 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무거우니까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밀어내버려. 그리고 거기에 CO2가 채워지는 거예요. 공기 질량, 그 다음에 CO2 질량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여기 공기의 밀도가 자 공기 밀도가 Dg per 리터라는 뜻은 1리터의 Dg이라는 얘기죠? 네. 1리터의 Dg이래. 근데 플라스크가 부피가 얼마래? 0.5. 0.5리터래. 맞아? 네. 이거는 공기의 부피지. 네. 그 다음에 이것도 CO2의 부피이기도 하잖아. 네. 여기에 공기가 채워진 거고 CO2가 채워졌으니까. 그치? 네. 그럼 공기 0.5리터래. 그러면 공기 0.5리터 질량은 얼마야? 2분의 D지요? 네. 1리터가 D니까 2분의 D예요. 그러면 자 플라스크 질량은 W1에서 공기 질량 빼면 돼요? 어? 네.
맞지? 네. 그러면 CO2 질량 구할 수 있어요? 네. 요거 빼면 되지? 네. 두 번째 좌우에 W2 주어진 거에서 두 번째 걸로 구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보자. 이거는 얼마야? W2 마이너스 플라스크 질량이 W1 플러스 2분의 D가 되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잖아. 이게 플라스크의 질량이니까. 네. 이해됐어 안 됐어?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이 식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야. 자, 잘 봐. 공기 질량 분의 CO2 질량은 공기 분자량분의 CO2 분자량. 요 식에 듣는 거잖아. 이해됐니? 네. 여기다 넣으면 공기의 질량은 얼마예요? 2분의 2분의 D지요. 네. 그리고 CO2 질량은 얼마예요? W2 마이너스 W1 플러스 2분의 D지요. 네. 공기 분자량이 얼마라 그랬어요? 29라 그랬죠? 네. 그러면 CO2 분자량은 X. X를 풀어내면 된다. 이해돼 안 돼? 돼요.